네,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오늘은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에 정의당이 처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세대 교체, 그러니까 이제 새 사람이 맡아서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우파를 자처하는 제가 왜 좌파 진보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양당 체제는 그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는 제3의 정당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세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역주의를 넘어선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소위 이제 좌파 진보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 소수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이 되려면은 우리나라 좌파 진보 정당이 좀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먼저 이제 지난 대선 3구 대선에 대해서 보면은 아마 심상정 후보였죠.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한 5%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는 결국 2.4% 8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죠. 그 전에 있었던 2017년 대선에서는 그 다자구도 속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5.9%를 득표했는데 요번에는 거기에 뭐 한 40%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당 투표제 시절에 그 국회의원 총선에서 늘 10%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선에 오면은 거기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의당 또는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그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똑같은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5.9%를 득표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런데도 2.4%밖에 득표를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적에 지난 5년간의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놓쳐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정의당 내부에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2중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이거를 관철시키면은 마치 그 정의당이 한 20석 정도를 얻어서 정식으로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석 몇 개 더 얻으려고 민주당에게 철저하게 굴복했는데 사기당한 거죠.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할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양대 정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해가지고 그 정의당이 기대했던 비례대표여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 정의당의 행태라는 거는 정말 지지자들이나 또 반대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너무 실망을 시켰어요. 그 예가 뭔가 하면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죠. 그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 이런 이제 질문을 기자가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하니까 심상정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복잡한 건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한다. 저도요, 솔직히 계산식이 쭉 되는데, 제가 그래도 선거를 연구한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의문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오만하게도 그 산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선관위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
왜 이런 태도로 변했는지 정말 의석 몇 개를 얻기 위해서 국민까지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 민주당한테는 여당한테는 철저하게 순응 또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19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했죠. 예,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그 여권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 행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또는 그 본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일생에서 그게 바로 입시죠, 입시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뭐 이제 판결 결과가 나오겠지만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그걸 하나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2022년 올해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그 심상정 후보가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을 합니다. 저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라는 거는 이 절망감을 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정말 실망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 지난 후에 뭐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었다 하고 진보 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뭐 흔들린 정도가 아니죠. 버렸죠. 그 결과는 뭐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가 명분도 본인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이게 명분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리, 또 여기 실리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를 철저하게 협조해 주면은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석이 더 줄어들어 버렸죠. 그럼 명분과 실리를 다 놓친 거라는 거죠. 또 진보 정당은 진보적이어야 되죠. 거기서 진보의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인권입니다. 인권. 그런데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물론 정의당 차원에서 또 심상정 대표가 언급은 했습니다. 그 언급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당인 민주당도 한마디 안 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한마디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자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그 당시 의원총회에서 중국 정부와 이 홍콩 당국은 홍콩시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위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라고 말했고, 시위대와 비무장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인권을 유린하는 무력 진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인권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약하죠. 그래도 어쨌든 그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의당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또 우크라이나건 러시아건,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정의당은 참 뭐라 그럴까요?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업자득이고 그것은 미안하지만 심상정 의원의 책임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 정의당 하면 심상정, 심상정 하면 정의당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의당 말고도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 정의당인데 왜 정의당이냐? 심상정 의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정의당이 지금 큰일 났다,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심상정 의원이 책임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측의 단일화 제안을 거부하고 대선은 완주를 했습니다. 과연 심상정 의원이 사퇴를 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됐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뭐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네가 계속 뛰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런 비난을 받는데 거기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그런데 또 하나는 대통령 출마를 두 번째입니다. 요전 2017년에 나와서는 5.9% 얻었고 요번 선거에서는 2.4% 얻었는데 왜 감흥이 없죠?
우리나라 진보 세력을 대표해서 나온 후보가 감흥이 없어요. 예. 뭐냐면은 2002년도 권영길 후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때 뭐 그렇게 많은 표는 얻지 못했지만은 아직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방송 토론에서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게 아직도 회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카피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 이거 뭐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레이건이 써먹은 말입니다. 영어로 Are you better off? 이렇게 이제 했죠. 워낙 그 카터 시절에 이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긴 해도 어쨌든 이런 카피가 없어요. 이런 거 보고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정의당 자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요번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을 보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 굉장히 많죠. 많지만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주 4일제 근무예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 7일 동안 4일만 근무하고 3일은 쉰다. 뭐 워라벨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이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래면요 4일 근무하고 3일은 쉰다. 3일 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아닌 말로 집에서 뭉갠다. 그것도 끔찍한 거예요. 한번 뭐 저랑 생각이 틀린 분도 있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양당 체제 타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태를 보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는 젊었을 때부터 페미니스트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페미니즘을 제일 싫어하는 페미니즘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일 싫어하는 페미니스트 정책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20대 남자들입니다. 그럼 페미니스트 정책을 강조하면은 뭐 20대 여성은 좋아하겠죠. 그 대신 20대 남성은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폴리티컬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공약을 만들 적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진보성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의당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은 심상정 의원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심상정 의원은 뭐 요즘 들어서 뭐 한 4, 5년 전서부터 그렇긴 하지만은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정치 행로를 보면은 저는 심상정 의원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 세 분인데 지금은 이제 심상정 의원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깜짝 놀란 게 2008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컸던 진보 정당이었죠. 이때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는데 그때 민주노동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심상정 의원은 PD 계열이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주류는 NL 계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심의 사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민주노동당 당원 명부를 북에다 보내준 거죠. 뭐 간첩이죠. 간첩 활동.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심상정 의원, 노회찬 씨, 조승수 씨 세 명이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 종북 세력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종북이란 용어가 이게 우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좌파 정당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서 PD 계열이 NL 계열을 비판한 용어입니다. 종북이라고 비판하고 탈당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꽤 오래됐죠. 이야, 진짜 깡다구 좋다. 솔직히 말해서. 야, 우리나라에서 진보 좌파 정치를 하겠다면서 NL하고 맞서는구나. 진짜 깡 좋다라고 했어요. 이때가 이제 뭐 끝발 제일 좋을 때죠. 사실 2008년이면은 우리 심상정 의원도 40대였을 거예요. 예, 요즘 나이가 좀 드셨는지. 아무튼, 그러고 나와가지고 2008년에 진보 신당을 창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2011년에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통합 진보당으로 다 합류를 합니다. 예, 여기에는 과거 민주노동당 세력도 있고 그 유시민의 국민참여당 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이석기의 세력도 이제 들어가서 통합 진보당을 만드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면은 좀 그 거칠게 말하면은 유시민이한테 왕창 당했죠. 예, 뭐 사기 당한 겁니다. 아마 부채도 그 다 유시민이 다 넘겨버리고 유시민은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 이석기. 예, 그래서 결국은 유시민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석기 세력 남고 그러니까 또 나오죠. NL하고는 못하겠다. 이것도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진보정의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당명을 정의당으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정의당이 된 거죠. 심상정 의원의 정치 행로에서 뭐 불행이라고 표현한 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3인방 이 중에서 두 분이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된 거가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조승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버려서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세 분이 계속 뭉쳐서 활동을 했으면은 진보당의 이제 행보나 또는 그러니까 정의당의 행보나 이런 게 좀 틀려질 수 있었을지 모르고 더 많은 지지 세력을 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이게 뭐 운명인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파 정권이 출범을 하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5년 동안 협조를 했다가 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있고 선거에서 이제 뭐 지고 해서 위기에 빠졌는데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이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실 수많은 좌파 정당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좌파 진보 정당이 정의당이죠. 예,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은 2024년 총선에서 약진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약진은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지지율 20%가량을 확보하는 좌파 진보 정당의 출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게 잘못이다. 예, 그게 우리나라 진보 세력의 한계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외국도 양당에서 그 진보 세력을 흡수해 버립니다. 예, 정책을 통해서 흡수해 버려서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거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이라는 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흡수하면은 뭐 20%는 몰라도 15% 내지 20%의 지지율 확보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의석수 20석이 넘는 정식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왜 못하느냐?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면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진보 정당 또는 좌파 정당이 계급 정당이냐, 계급성의 바탕을 둔 정당이냐,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계급 정당이냐, 계급성의 바탕을 둔 정당이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영국의 그 좌파 정당, 계급 정당으로 출현을 했죠. 1920년대인데 그 노동당이 계급 정당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대중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때 양당이라는 영국 1920년대 양당이라는 건 지금의 보수당하고 자유당이었는데 제3 정당으로 출현해서 자유당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를 흡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급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계급 정당이 아니라 영국의 노동당이 대중정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일 3인당이 메르켈 총리 그 밑에서 그 집권하고
하에서 왜 몰락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은 조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회당은 어떻게 됐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 사회당은 그 한때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미테랑 대통령이 14년을 집권했습니다. 근데 미테랑 대통령 집권하고 이제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스팽이 총리가 된 적이 있고, 근데 지금 급격히 몰락하고 있어요. 왜 몰락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나 하면은 결국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진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사고의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위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위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러려면 사고의 이제 개방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역경을 거쳤고 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5년 동안 과오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좀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언론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속으로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을 안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하는 겁니다. 하고 그 제3정당, 좌파 진보를 표방하는 제3정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파 김로벨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심상정 의원 또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 고깝게 들으시지 마시고 이런 지적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